오늘 2부 시간에는 네클리의 김현자 실장님과 소위 구원파의 건강철학으로 건강해지신 분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현자입니다. 네, 김동수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씩씩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동수 씨라고 그랬는데요. 네네.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는데 네. 많이 아프셨나요? 제가 눈이 다 멀었었죠. 눈이 안 보이셨어요? 네, 예. 아예 안 보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거의 그렇게 됐었는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밝기 구분밖에 안 되고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경에다가 이제 종이 덧대고 그 바늘로 구멍 뚫은 것 마냥 그냥 좁게 그러니까 빨대로 보듯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봤었죠. 어느 정도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았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뭐 눈이 어떤지는 몰랐고 항상 저는 보는 눈이 이제 제 눈이니까 저는 이제 전혀 몰랐는데 이제 어느새부턴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럼 걸어 다니는데 좀 곤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랬는데 한 5년 전부턴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되게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자꾸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도 인사를 안 한다고. 잘 안 보이는데. 예, 저는 이제 자신은? 네. 옆에 사람들이 이제 있는 줄 모르는데 이제 가다 막 어깨도 부딪히고 봐도 인사도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눈이 나쁜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좀 싸가지가 없나 보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실장님, 당시에 동수 씨 그 시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력은 모르겠고요. 예. 주변 시야 자체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아. 알고 있어요. 그 변명은 뭡니까? 병원에서 받는 게 망막이 영양증, 으증으로 아마 확실한 진단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혹 그 개그맨 이동우 씨가 알았던 그런 이렇게 병인가요? 아마 거의 비슷한 비슷하지 않을까 거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실명으로 갈 수 있는 예, 예. 그 위기였던 예, 거죠. 예. 그럼 그 시력이 안 좋아졌고 또 뭐가 안 좋았습니까? 그때 아팠을 때. 근데 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예.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멀고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시력에 관한 게 아니라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주변부가 안 보이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눈 말고도 제가 이제 또 혈액순환이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똑바로 이제 누워서 쭉 뻗고 자는데도 자다가도 막 그 한쪽 팔이 저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쪽 팔로 이제 뭐가 이상해서 만져보면은 감각이 아예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 팔만 이렇게 떡 띄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붙인 것 마냥 감각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차갑더라고. 해서 자다 말고 엄마한테 막 팔 좀 주물어 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에 이제 요산 쌓이는 이제 통풍이라는 병도 걸렸었고요. 통풍요. 예. 실장님, 통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통풍이 바람만 불어도 심하게 아프다라고 해서 통풍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음식물 대사하는 과정에서 퓨린이라는 게 이제 대사하는 과정에서 요산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배설이 안 되니까 관절이나 이런 데 쌓여서 그게 이제 굉장히 괴로운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씨, 그 통풍이라는 게 많이 아픕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이불을 걷는데 이불이 발가락에 스치니까 저는 발가락이 부러진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잠결에 뭐를 걷어차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진 줄 알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통풍이다. 제가 그때 통풍이라는 병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만큼 아픈 거네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러면 그 통풍,
시야가 잘 안 보이고 예. 아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혈액순환. 예,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무슨 병을 또 앓고 있었습니까? 아, 이제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이제 그런데 저도 그게 일일이 다 생각이 안 나네요. 막 여기저기가 다 안 좋아가지고 아, 뭐 항상 이제 머리가 무거운 이제 두통 같은 것도 있었고. 아. 예, 뭐. 간질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예. 간질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그게 뭐 걸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수원역에서 이제 다녔는데 제가 표를 산다고 열차 표를 산다고 줄 서 있는데 제가 잠깐 기절을 했었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아. 근데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붙잡아 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밥 잘 안 먹고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이게 좀 어지러워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심해지더니 그게 간질이 되더라고요. 아. 그게 간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증상이 좀 다른 게 다른 간질 환자들은 이제 한 이렇게 발작을 하고 그게 금방 이제 다시 정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특이해서 자는 동안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이게 자는 건지 발작을 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저는. 근데 예, 그렇게 똑같이 누워있는데 이제 잠은 못 자고 계속 발작을 하는 거죠. 6시간, 8시간을. 그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한참 절정으로 안 좋을 때, 그때는 막 잠을 20시간에서 30시간씩 자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네요. 어휴, 말도 못했죠. 예, 말도 못할 정도로. 예. 그때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의식이 없죠. 엄청 괴로운데 뭐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냥 괴로워요. 정신은 없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를 짧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는 용됐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제가 또 간질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확진이라 그러나요? 진단 확진? 네, 그렇게 받고 이제 약을 받아왔는데 그걸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제가 뭐 아토피나 그런 피부 질환이 전혀 없는데요. 그 간질약을 먹으니까 간질은 안 잡히고 저기 알레르기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질은 간질대로 하고 막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옷을 못 입고 있었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안 잡히는가 보다. 그러고 일단 그냥 약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간질은 하니까. 약은 그냥 끊었어요.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된 건지는 차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약을 안 먹으면서 간질 안 합니다. 예. 그럼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네. 현재는. 예, 그렇죠. 예, 또 뭐 완치 판정 받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음. 간질 발작은 안 한 지 한참 됐습니다. 오. 예. 그러면 왜 아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몸이 안 좋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참 안 좋을 때 그 당시에는 네. 몰랐어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예. 제가 먹는 거에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좋아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삼겹살 엄청 좋아했죠. 근데 얼마나 드셨어요? 그냥 고기랑 고기는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삼겹살인데 삼겹살이 주식이었죠. 하루 세 끼를. 밥이 반찬이고. 아, 예.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 이제 예. 고기 불판이 아니라 구멍 안 뚫린 후라이팬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 이제 고기를 쫙 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줄은 자르고 다른 줄들은 그냥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이제 잘린 고기를 다른 자르지 않은 삼겹살 예. 거기다 돌돌 싸서 그러니까 삼겹살에다 삼겹살을 싸서 먹는 거죠. 밥 없이. 상추에다 안 싸고. 아유, 써서 못 먹어요, 그거. 상추나 뭐 이런 예, 고추장, 야채는 쌈장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고기만. 고기만 온리 예. 돌돌 말아서 그렇죠. 친구랑 7근, 8근씩 먹었습니다. 7근을 먹었어요. 예, 예. 고기만 먹으니까. 한 끼를. 그렇죠. 이야. 그럼 하루에 몇 번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제 3끼는 아니고 2끼 정도 먹었는데 두 끼를. 밥은 뭐 먹는 동 마는 동안 안 먹을 때도 있고요. 고기만 그렇게 먹었죠. 근데 이제 밥을 먹을 때는 별미로 예. 거기다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예. 네, 기름이 이제 프라이팬에다 구우니까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밥을 뭐 거의 튀기다시피 거기서 밥 볶아 먹은 건데 형태는 이제 거의 튀기다시피 돼버리죠. 그걸 이제 떠먹죠. 맛있었나요? 아, 그게 사실 지금 먹으라 그러면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때는 당시에는? 그게 엄청 고소했어요. 굉장히 느끼한데.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고소하더라고요. 거기다 뭐 달걀 후라이 해도 되는 겁니까? 그 기름이 안 좋은 기름이니까 그냥 요리 기름으로도 써도 되기야 될 테지만은 기름은 먹으면 안 되겠죠. 예전에는 돼지 기름으로 요리하고 했죠. 예전에. 예. 근데 그때는 이게 고기를 많이 못 먹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두 번 그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두 끼씩. 야, 새끼 먹을 때도 있고요. 3kg 고기를 고기만. 고기만. 정말 주식이 돼지고기였군요. 다른 거는 네. 전혀 안 먹고. 야, 다른 것도 먹는데 이제 뭐 야채, 과일 그런 거 일절 안 먹고 밥은 어쩌다 먹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막창, 대창 안 좋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막창, 대창 이런 것도 좋아했나요? 천엽, 간, 예 그렇죠. 혓바닥, 혓바닥도. 뭐, 예 어, 고기 매니아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돼지 매니아네. 돼지는 다 아, 먹었네요, 그냥. 예, 아니 소고기도 먹고 예. 소고기도 예. 좋은데 비싸서 못 먹고. 자주는 못 먹고 아, 이제 돼지고기가 일상식인데 예. 소고기는 보신. 그러면 아예 다른 건 안 먹었나요? 돼지만 온리 먹었나요? 그 제가 그렇게 뷔페를 그렇게 다녔어요. 고기 뷔페. 아,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비싼 데는 소고기가 있는데 네. 어차피 다 수입산이고 그 이제 싼 데는 돼지고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었던 거죠. 그 뷔페 사장님이 두 번째 오면 뭐라고 안 해요? 6건을 먹는데. 아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음. 이제 뭐 사실 고기보다도 그런 데는 상추 같은 게 더 비싸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쌈 싸 먹고 하고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거꾸로 이제 더 많이 못 먹고 하는데 우리는 돈 많이 나가는 거 안 먹고 고기만 집어 먹으니까 순 싸구려 그것만 먹으니까. 참 특이하시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몸이 언제부터 나빠진 거예요? 이제 그 식생활을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다 보니까 식습관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활동량은 줄어들면서 밥 먹는 거는 똑같이 계속 그렇게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체중이 막 불었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표준 체중을 계산해 보면은 60.5kg인가 61kg인가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3년 내내 50kg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 75kg까지 한 번에 불었죠, 체중이.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그러면 쭉 안 좋아진 거네요. 한동안. 그렇죠. 그 뒤로부터는 계속 나빠졌어요. 근데 이게 나의 식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다. 예, 전혀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예. 좋아지게 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예. 그냥 이어서 쭉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제가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나빠진 거를 느끼게 됐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야맹증 진단도 같이 받았어요. 야맹증까지. 예. 근데 그 야맹증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야맹증이 아니에요. 야맹증은 그냥 어두울 때 잘 안 보이는 거 그냥 그걸로 끝인데 저는 일단 이제 눈이 나빠지는 징조가 야맹증 증상으로 나타난 거지 저는 야맹증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첫 징후가 야맹증으로 나온 거죠. 예. 그렇고 이제 통풍이 왔었고 야맹증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그 뒤로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막 싸가졌다는 얘기를 막 듣게 된 거죠. 사람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어깨 부딪히고 사람이 없어도 저 혼자 이렇게 모퉁이 돌아가다 벽에 많이 부딪혔어요. 모서리 꺾인데 어깨가 맨날 시큰시큰했습니다. 멍은 안 나는데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취직을 했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1년 정도 일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눈이 이제 절정으로 나빠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눈이 나빠졌다는 거는 알게 됐죠. 이제 시야가 아주 좁아져가지고 제가 장애인 지팡이를 그때 이제 샀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사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니까 길을 그런 데는 이제 그냥 다녔는데 이제 처음 가는 곳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사람이 이제 팔짱 끼고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장애인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야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래도 눈이 보일 때였고 이제 한 1년 정도 더 지나서 이제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물 구분이 이제 안 되고 그냥 눈앞에다가 이렇게 종이 한 장 된 것처럼 밝기 구분만 되고 왼쪽 눈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 종이에다 바늘 구멍 뚫어놓고 거기로 보는 것처럼 이제 아주 작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께서 이제 네클리어 거기 상담하는 곳에 이제 끌려갔죠, 사실. 근데 네클리어 가기 전에 예. 병원에는 찾아가 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병원 갔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눈으로 유명하다는 데를 두 군데를 갔었는데, 두 군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검사를 해보고, 이거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줄기세포 이식, 그거를 기다려보자. 근데 그거 해가지고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돌아오면 그거라도 하겠는데,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했는데 안 돌아오면은 어떡합니까? 돈만 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냥 말았죠. 그때는 이제 눈이 좀 보일 때고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는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이제 시력을 거의 다 잃게 된 거였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네클리어 와서 예, 한 1년 정도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고 기계를 그때가 사게 처음 됐어요. 네클리어 방문한 게 몇 년도입니까? 2013년 1월 말입니다. 작년 1월 그렇죠. 작년 예. 1월 말. 근데 상담하고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네클리어라는 거를 알고 어머니께 나 이거 하면 눈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사달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 저는 이거 죽어도 안 믿는데 끌려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기계를 사게 됐죠. 이제 기계가 2월 초에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 게 네클리어랑 녹차 환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스ኳ렌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했었는데 뭐 방법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예. 네클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익숙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니까 해보니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번은 해라 그렇게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한 번만 해도 배가 아프니까 일단은 저녁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이제 물은 4리터로. 와, 예, 엄청 많이 넣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스쿠알레는 그 5알이 한 판으로 돼 있는 그거 하루에 그렇게 한 판 먹고요. 근데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녹차는 먹어보니까 맛이 굉장히 써요. 녹차, 환녹차, 편녹차. 예, 동전처럼 생긴 네. 거. 새 알 들어있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입안에다 넣고 녹여서 침이랑 섞이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도저히 그렇게 못 먹겠고 저는 그냥 깨물어서 가루를 내서 그냥 물과 그냥 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이제 빨리 먹을 수가 있잖아요. 녹여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샀으니까 확 먹고 뭐 확 어떻게 뭐 돼보자 싶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는데 이제 6봉지씩 하루에? 먹었었죠. 예,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18알. 예, 네.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했습니까? 예, 그렇죠. 하루도 안 빠지고. 며칠.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기로 했죠. 사실 제가 그 네클리어랑
그 세 가지를 이제 살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뭘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사가지고 돈 들어갔으니까 물건은 왔고 들어왔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효과 없으면은 가서 들이받아야 되겠다. 아, 그 생각으로. 아주 공격적인 어, 예,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들이받을 생각으로 그러면 열심히 하신 거네요. 예 어. 이거 효과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효과는 전혀 없을 거니까 예. 한번 해보자 시킨 대로. 좀 이거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좋아질 거다 하고 이제 뭐 원리 같은 걸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당시에 동수 씨가 처음 왔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실장님? 동수가 지금은 완전 양반됐고요. 그때는 진짜 들이받을 기세였었어요. 아, 처음 왔을 때부터? 예. 아, 굉장히 거칠었나요? 예. 스ኳ렌을 그동안 먹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 표현은 저희가 그 건강파리? 예. 건강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와가지고. 아, 이 그래서 건강파리 회사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게 했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 동수 씨 그 문제가요. 실제로는 저는 뭐 네클리어나 스ኳ렌이나 녹차를 해서 뭐 눈이 좋아진다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뭐 간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을 먹는 거기 때문에 간질이 좋아진다라고도 생각을 못 했고요. 이제 어머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변을 보는데 변기가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아. 변기가 막혀서 몇 번 뚫고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동수 씨가 왔을 때 머리를 빡빡 밀고 왔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밀고 있네요. 예. 근데 그렇게 민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30시간 잠을 자면 이제 잠자는 동안에 간질을 계속 하니까 머리가 이제 헝클어지고 자고 나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밀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네클리어로 그 변비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면 피 속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 거고, 근데 이제 녹차가 뇌에 굉장히 작용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삶의 질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했던 거고, 그리고 그 동수 씨 이제 그 식생활 자체가 워낙 그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돼지고기로 인해서 본인 몸도 망가졌지만 실제로는 돼지고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엮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4시간을 상담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그럼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오로지 눈앞에 삼겹살만 앞에 어른어른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이 오늘 동수 소원을 들어주고 그럼 너도 어머님 소원을 한번 들어주자. 그럼 어머님 소원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네클리어하고 녹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효과 없으면 와서 들이받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예, 아. 그러고 갔으니까요. 실장님도 꽤 겁났겠네요. 겁났죠. 만나보고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죠. 아.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녹차 먹고 스ኳ렌 먹고 이제 네클리어를 했잖아요. 얼마 예. 만에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제 간질이나 뭐 통풍 그런 거는 바로 효과는 못 받고 이제 눈으로 효과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2월 초에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한 그 5월 달에 이제 안성의 금수원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답한다 행사. 그거 하기 한 2주 전쯤? 그때쯤에 이제 눈이 다 돌아왔었거든요. 완전히 다 돌아왔거든요. 정상으로? 예, 정상으로요? 다른 예. 건 전혀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말고는 예. 약 같은 거 먹은 것도 없는데. 아유, 그런 거 없죠. 아. 근데 그거 세 가지만 하고 그 음식 먹는 거 그런 것도 기존이랑 똑같이 먹고 약 먹은 것도 없고 음식 먹는 거라면 삼겹살 똑같이 먹고, 근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보인 거란 말입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 저기 왼쪽 눈만 돌아와도 신기한데 예. 오른쪽 눈도 지금 똑같이 다 돌아와서 아니, 당시에 양쪽 눈 다 보였습니까? 예. 그 완전히 다 3개월 하고? 돌아왔어요. 예. 오. 그러니까 5월 직전에 돌아왔으니까 5월 행사 직전에 돌아왔으니까 그럼 약 시- 3개월이죠. 당시에 예. 시력은 재보셨어요?
시력이요? 예. 시력은 제가 안경 끼고 아. 0점 원래 6인가 나왔었는데 예. 제가 지금 그 컴퓨터 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0.4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컴퓨터를 자꾸 해서 그런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현재 시력이 0.4네요. 예, 조금 교정 떨어졌어요. 시절이? 예. 와,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오, 시력이 문제가 아니고 저기 시야가 이제 점점 폭이 잠기다가 그냥 눈이 멀게 생겼었는데 이게 그게 그냥 다 돌아왔으니, 예, 열린 거네, 그러면. 예, 와, 신기하네. 한 행사 하기 한 5주 전쯤, 예.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됐을 때 그때쯤부터 이게 보이는 게 자고 일어나서 뭘 이렇게 보는데 약간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장애 가스 뭐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정리하고 뭐 녹차를 먹어서 뭐 혈관을 이렇게 뭐 열어주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잠을 잘 자서 눈이 덜 침침하니까 느낌상 그런가 보지 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매번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더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눈이. 그래서 뭔가 이제 이상해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눈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조금 뭐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안에 보면은 왜 뭐 눈에 띄는 뭐 가구나 뭐 물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물체 하나를 딱 기준 잡아두고 매일매일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지 이렇게 예 눈대중으로 이렇게 봤죠. 뭐 기록해놓고 그런 거는 없는데 근데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해가지고 근데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럴 수가 있나 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5월 행사 열리고 나서 행사장에 이제 벌컥 온 거죠. 아, 그냥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네, 아무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궁금해서. 행사 직전에 다 돌아왔고 행사 이제 갔을 때는 완전히 다 된 상태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아, 물어본다고 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소름이 돋은 상태에서 갔죠. 아, 네. 야, 이거 재밌네. 굉장히 극적이네. 예, 그러니까. 강희 실장님은 동수 씨가 막 달려왔을 때 깜짝 놀랐겠네요. 진짜 놀랬죠. 받으러 온 들이받는 줄 줄 알고. 알고. 그렇죠. 어땠습니까, 그때 보고? 오는데 가슴이 좀 철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넥클리어를 가져가는데 궁금하기는 했었고요. 중간중간에 엄마하고 통화는 했어요. 왜냐하면 녹차가 써서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서 녹차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엄마하고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었는데 그렇게 좋아진다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데 와, 저 청년이 왜 오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죠. 와. 근데 와서 한마디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동수 씨 얘기가 내가 멸치입니까? 똥을 빼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와가지고 제가 물 집어넣고 빼고 녹차 먹고 스퀄렛만 먹었는데 왜 제가 눈이 다 돌아왔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러 온 거네. 그러면서, 이걸 개발하신 분을 한번 만나서 왜 좋아졌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왔었었죠. 야. 그래서 개발자는 만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모 이제 다른 제품들 그런 거는 사실 어렸을 때 막 이거저거 먹었었어요. 스쿠알렌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제 효과를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여기 거를 믿지를 못한 거였어요. 뭐 똑같겠지. 하나만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돌아와 놓으니까 이거는 다른가 보다 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와가지고 이제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유 회장님이 이제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내가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덜컥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서 행사장에 가끔 내려오시니까 그럼 네가 자꾸 와라 그래가지고 뭐 행사장에 뭐 제품 제가 살 일도 없고 뭐 제품 구경 갈 일도 없는데도 4번이나 왔었습니다. 그 해에 계속 그러니까 그 전시회 그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 전시회 기간 때. 동안 예. 4번을 찾아갔네요. 안성을. 예. 아,
만나러? 그분 만난다고. 그분을 만나러. 예.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날 결국 만났습니다. 마지막 네 날. 번째. 예. 네 번째. 네,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이제 막 어디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 한 5분 정도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해가지고 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네. 한마디 하셨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거다 하고 이해를 탁 했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근데 그렇게 겪어놓고도 그 말씀 딱 하시는데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운명을 얘기하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내 운명이 그런가 보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게? 뭔 소리야? 그냥 그러고 갸우뚱갸우뚱하고 그냥 5분 지나가고 그분이 이제 그리고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받고 그러고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 가셨는데 못 뵙게 됐죠 지금은. 아쉽네요. 그럼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아까 이제 통풍도 있다고 했고 예. 그다음에 뭐 간질도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게 바로 된 건 아니고 일단 눈이 먼저 돌아왔고요. 예. 통풍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기 통풍이 아니고 간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양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멋대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뭐 대발작, 소발작 그렇게 부르는데 대발작 경우가 아까 먼저 얘기했던 그 6시간, 8시간 자는 시간 내내 하는 그 발작 얘기하고 소발작이라고 이제 그거를 하고 나니까 대발작이 없어진 대신에 그 왜 잠들기 전에 이제 몽롱할 때 있잖아요. 한 10분 정도. 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제 기운 없고 그럴 때 몽롱할 때 그때 이제 정신은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까닥까닥 하면서 이제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고개가 좀 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예, 그런 증상이 새로 생기고 대발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구분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소발작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꽤 갔어요.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 정도는 달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발작만 없어진 것만 해도 어딥니까? 두통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은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소발작도? 예,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뭐 좋아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이제 먹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음식. 네. 예. 이제 제가 그 세 가지를 이제 할 때도 집에서 이제 먹는 음식은 그냥 일반 대형 마트에서 사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밖에 음식들은 이제 거기에 조미료까지 들어가니까 그래도 집밥이 좋긴 할 텐데 그 이제 세 가지를 해도 녹차, 네클리어, 스쿠알랭 그 세 가지를 해도 이게 좋아지는 제가 이제 다 좋아졌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이렇게 특정 단계를 제가 생각해 놓은 그 수준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도대체가 도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건강을 한번 잃으면 못 찾는가 보다.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어느 이렇게 한계 이상 좋아지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그걸 해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네클리어랑 녹차를 해도 그 고기를 이제 어느 정도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똑같이 통풍이 와가지고 근데 많이는 못 먹고 이제 조금씩 먹었는데 고기 그렇게 많이 먹던 놈이 고기 양을 줄이니까 밥 아무리 잘 먹어도 기운이 없더라고요. 시력이 자꾸 저하되고 그때 시력이 떨어졌어요. 예, 그때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0.4에서 멈춰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이고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이제 실장님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뭐 유기농 돼지고기가 있대요. 뭐 돼지고기가 돼지고기면 돼지고기지 무슨 유기농이 또 어디 가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 좀 다르다 그러셔서 그래가지고 뭐
그냥 속은 셈 쳤는데 눈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네. 또 한번 속아보자 그러고 이제 청초밭에서 제주도 청초밭 예예 유기농 돼지고기를 그렇죠. 신청해서 먹었네요. 예. 아 그거는 올해 얘기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예. 올해 4월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켜서 돼지고기 생긴 걸 이제 처음으로 봤습니다. 와 근데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 기름 하얀 부분이 더 많아요. 더 두껍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기농이라면서 이 기름이 왜 이래? 이거 뭐 돼지 뭐 뛰어다닌다더니 운동도 못하게 뭐 가둬놔서 키웠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여쭤봤죠. 이거 기름 이거 다 떼고 먹으면은 뭐 밑에 빨간 부분 살코기는 얼마 있지도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다 먹으래요. 괜찮을 거라고. 제가 통풍으로 하도 시달려가지고 당시에 시달릴 때는 마트에 그 시식 코너에 한 점만 집어 한두 먹어도 점만 예 맛만 봐도 맛만 바로, 봐도 바로 예 녹차 뭐 그런 걸 먹을 때도 그랬어요. 먹을 때도 예. 마트에 시식 코너에 돼지고기 한 점만 먹어도 예. 통풍이 바로 예. 오고 그 했는데 다음 날 바로. 예. 어, 그러니 집에서도 제대로 못 먹었죠. 어차피 구고기 사서 먹는데. 그래서 기운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제주도 고기를 예, 먹었는데 제주도 고기를 시켜놓고 못 먹었죠 기름 때문에. 무서워서 예, 몇 번을 물어보고 괜찮다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먹었죠. 어차피 시켰으니까. 먹었는데 이제 처음 먹은 날 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절정이겠다. 아, 난리 났다. 그러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멀쩡한 거예요.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예, 그거 떼지 말고 먹으라 그러셔가지고 어. 그냥 다 먹었어요, 진짜로. 그 하얀 부분 고기를. 예. 아니 근데 먹고 나니까 일단 기운은 받더라고요, 확실히. 고기를 먹으니까 일단 힘이 나고, 예. 눈 침침한 게 좀 덜하더라고요, 확실히.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예전처럼 이제 막 고기에 그 기름에 밥 비벼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밥이랑 같이 먹고 쌈 야채를 같이 싸 먹었습니다. 야, 엄청난 발전이에요. 엄청난 발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예, 통풍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몇 번 먹다가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통풍이 진짜로 안 오네요. 그랬더니 유기농은 다르다. 통풍이 왜 안 오냐면은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 안에 있는 뭐 성장 촉진제 예.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그 먹이에서 온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그게 다 지방에 쌓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통풍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청초밭에서 기른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은 건지 아무튼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옛날처럼 한번 먹어봤죠. 궁금해가지고 그 기름 구워서 나온 기름은 다 버렸었는데 거기다 어느 날 한번 연근을 튀겨 먹어봤습니다. 제주도 돼지고기 기름에다가 예, 거기 기름에다가 계란부침도 해 특이하시네. 먹어봤어요. 요리도 참 특이하게 아니 근데 그 돼지고기 기름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 그래서 해 먹어봤는데 예. 각오하고 잤죠 그날도. 야 이제 살코기 기름이 아니라 빠져나온 기름까지 먹었으니 그 숟가락으로 다 떠먹었거든요. 하도 고소해서. 근데 그래도 그 다음날 멀쩡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완전하게 신뢰를 했죠. 야 이게 다르긴 다르구나. 야.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고기 떨어질 때쯤 되면 어머니가 이제 또 시키고 하셔가지고 냉장고에 계속 있습니다. 고기가 안 떨어져요. 그때는 그럼 먹고 싶을 때는 온 없이 먹었겠네요, 이제. 예,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먹고 있죠. 완전히 이제 신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에 돼지고기를 바뀐 이후로 몸의 변화는 느꼈습니까? 그렇죠. 일단 통풍 안 오는 게 첫 번째고요. 통풍 안 오고. 예. 그리고 어쨌든 풀만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요. 아. 근데 고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기운이 기운도 납니다. 나고. 예. 그 시력이 제가 0.6에서 0.4로 떨어졌었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예, 0.4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 안경점에 가서 가끔씩 체크를 하거든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네. 돼지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이게 살이 안 찝니까?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돼지고기를 하루에 1kg 정도씩 먹거든요. 지금도요? 근데 저 혼자 1kg가 아니고 네. 같이 가족들하고. 예. 와. 그 정도 먹는데 이제 뭐 찌개 해 먹고 김치찌개 해 먹고 뭐 구워도 먹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해 먹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엄청 먹었을 때 그때는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돼지고기만 막 돌돌 말아서 먹을 때.
예, 그러니까 그때 체중이 이제 50kg로 시작을 했는데 네. 75까지 불었다가 아, 저기 회사 다닐 때 85까지 나갔습니다. 85. 예. 그 다른 데는 안 찌고 뱃살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85 나갈 때는 양말씩 신을 때 숨을 참아야 됐어요. 이렇게 구부릴 때. 아, 안 구부러지니까. 안 구부러져요. 숨 쉬고는 못 신어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빠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중이 70이었거든요. 예. 네. 지금은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도 기름 하나도 안 쳐내고 있는 그대로 먹으면서도 지금 66에서 67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점점 빠지고 있어요. 아, 예. 지금은 뭐 살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네. 예, 그러게요. 제가 그 운동을 전혀 안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좀 추석 전까지 좀 바쁜 일이 있는데, 그거 끝내고 나면 이제, 예, 운동도 이제 할 생각이거든요. 예, 운동까지 시작하면은 60 찍고, 예,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시작하면 완전히 회복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게요. 정상적인 이렇게 건강으로. 예. 지금 현재도 이렇게 몸에 불편한 곳이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요? 네.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아. 예. 그럼 먹거리를 바꿨더니 이제 시력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병들도 다 해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뭐, 눈도 그렇고, 간질 제가 소발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먹거리 바꾸니까 사라졌어요. 아. 녹차를 18알 이상을 먹은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20몇 알. 그거 먹고, 저기 대발작이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더 하면은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안 없어졌어요. 근데 음식을 지금은 이제 고기뿐만이 아니고, 뭐 야채, 과일 그런 것도 이제 다 거기, 유기농으로. 예,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거. 아. 마트 유기농이 아니고, 예, 다 바꾸니까 그게 그제서야 없어지더라고요. 예, 통풍도 오지 않고. 예. 그럼 그거를 처음에 이제 고기만 유기농으로 바꿨다가 예, 처음에는. 예, 그게 한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몇 개월도 아니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먹어보고, 이게 유기농이 다르구나 해가지고, 이제 집에 쌓아놓은 거 다 네. 먹고, 이제는 바꿔버렸죠. 아, 그럼 완전히. 이제 지금은 거의 모든 음식을 다 유기농으로. 예, 아직 쌀이 남았나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다 먹으면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쌀까지 바뀌면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식단을 이제 유기농으로 다 바꾼 건 언제 몇 월 달부터예요? 쌀 빼고 현재 다 바꾼 거. 네네. 그거는, 글쎄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2달 정도 돼가나?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럼 엄청 최근 예, 최근 일이에요. 올해 일이고. 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예. 그러면 이제 외부 음식, 그러니까 이 구원파 음식이 아닌 걸 먹었을 때는 특별히 뭐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죠. 예. 아. 제가 올해 6월 21일인가 22일인가 일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서도 제가 그때 복에 겨웠나 봅니다. 그 좋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잘 먹던 동네에 있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게, 돼지내장탕이라고, 피는 안 들어간 건데,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안 먹은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하도 입맛이 없고 막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것도 막 맛이 질리고 그래서 맨날 먹으니까 그거 한번 먹고 오자. 요즘에 음식 좋은 거 계속 먹는데 그거 한번 먹는다고 별일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저녁에 예, 한번 먹고 왔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그거 딱 한 그릇 먹고 왔는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8시간짜리 대발작을 3일을 또 해가지고 3일 아니에요?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 날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거를 느끼고 또 소름이 막 돋았죠. 지금 얘기하면서도 소름이 돋는데 그러네. 야 이게 먹을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사실 우리 거 먹어도 잘 모르겠고 외부 거 먹어도 괜찮고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문제가 눈만이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사실은 혈액순환이 막 팔을 뜯어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붙인 것만큼 몸에 붙어있는 팔이 그 정도로 차가워질 정도면은 혈액순환 문제가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그게 다 돌아오고 그렇게 극과 극을 찍어봐서 그런 건지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고기 그렇게 먹을 때는
누구보다도 둔감했는데 지금 오히려 누구보다도 민감해져가지고 예 그렇게 먹으니까 그게 티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제가 안성에서 무슨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걸 먹고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저 실장님 지금 동수 씨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예. 아까 그 작년 전시회 때 예. 회장님 만나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됐고요. 그때 이제 회장님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4번씩이나 뭔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 가신 부분이 하나 이제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도 그 이야기 자체는 흘러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동수 씨 저렇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정말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수 씨 첫 번째 생활 습관,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재료가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피가 잘못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종합병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문제였던 게 계속 머리를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몸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여름에만 해도 찬물 벌컥벌컥 먹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으면 잠을 못 잤고요. 겨울에도 셔츠 한 장만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몸에 이게 감각의 밸런스 자체가 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겨울에는 내복 입고 모자 쓰고 그다음에 파카 입고 이러고 올해 아마 선풍기를 전혀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지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부분들이 기본으로 피를 만드는 재료에는 음식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회장님이 의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랬을까라고 보니까요. 우리 몸은 창조주가 만드시는 기본의 매뉴얼이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만드는 회사에 가서 AS를 받지만 창조주가 우리 몸을 창조를 했는데 실제로 고장이 나면 현대의학이나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 논리로 아마 우리 몸이 원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서 있는 부분들로 먹는 거와 기본으로 하는 부분들이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그 성경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관리 매뉴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예, 그러니까 동수 씨가 먹는 음식을 바꿨는데 네.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이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육체 생명은 피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회장님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바라보는 시각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육체성은 피해 있는데 피를 만드는 재료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의 식물로 주셨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산 동물을 우리의 먹이로 주셨고, 근데 이제 산 동물들은 푸른 풀을 식물로 줬는데, 동수 씨가 그동안 먹었던 그 돼지, 그 부분은 원래 창조주가 만드는 매뉴얼대로 키워진 돼지를 아닌 걸 먹었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먹는 거가 그 왜 유기농을 재배를 할까? 그 올게닉이라고 하는 게 저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가 먹으라고 허용된 음식을 이 안에서 말씀의 원칙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수 씨가 청초밭 돼지를 매일 먹는데 한 50kg 정도를 구매를 해서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통풍이 없고
시력은 회복이 되고 체력은 더 좋아지고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할 때 동수 씨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왜 회장님이 그렇게 오지에 땅들을 사가지고 유기농으로 재배했는지를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음식 기본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이 어지러운 중에서도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원칙대로 지키니까 몸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수 씨 지금 몸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선 우린 보통 의학 상식은 머리가 아파? 그러면 약을 먹어야 돼. 뭐 간이 나빠? 그럼 뭘 먹어야 돼? 이렇게 답과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딱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처방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바탕으로 모든 의학이 이제 발달한 것 같은데 근데 회장님이 추구하는 어떤 원리는 그 어떤 증상을 다루는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가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고 그렇죠. 피가 정상으로 되면 예. 자동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우리 구원파에서 다루는 이렇게 주된 제품들은 피를 어떻게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거지 어디 들어가서 어떤 걸 고친다라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차를 많이 마시고 하면 피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배출이 돼서 피가 깨끗해지고 이 스쾰렌도 간에 있는 이렇게 나쁜 것들을 다 노폐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피가 정상화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실제로 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 단순한데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이 피가 정상이 되게 해주는 걸 하는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나 모든 그 기준이 피였다라는 게 이제 중심 사상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는 말씀인데 이제 네가 적은 능력으로 많은 능력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초창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수를 하거나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뭐 모임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스스로 이렇게 버리고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 간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동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원인도 모르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수 씨한테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안수해서 낫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먹어봐라 해서 낫는 거나 낫는 건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은데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저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건강장사하는 사람들이야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실천해가는 것이 아닌가. 회장님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한테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교제 안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이제 맛볼 수 있는 은사를 골고루 나눠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 대단한 자신감이고 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창조주께서 만든 자연 환경에서 인간들이 좀 먹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현대에 와서 인위적인 환경에서 먹거리를 먹다 보니까 동수 씨처럼 병이 오게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아까 동수 씨가 첫인상이 건강파리라고 보여진 부분들이 있는데 스쾰렌, 네클리어, 뭐 녹차 이런 부분들을 좀 순서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씩 나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스쿠알렌 네클리오 녹차가 저도 이거가 그냥 제품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품으로만 바라봤는데 이번에 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겪으면서 정리됐던 내용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해결해주는 기록만 돼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창조주 전체적인 부분들이 기록된 말씀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보니까요. 스쿠알렌이나 네클리오 녹차나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는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라라고 매뉴얼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음식이 아닌 비슷한 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농약이나 아니면 제초제나 식품 첨가물이나 환경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석유에서 뽑아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저는 스쿠알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씻어내줘도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스쿠알렌 다음에 이제 유기농 먹거리 얘기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유기농 먹거리를 먹어도 대장에서 끊임없이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네클리오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창조주가 소장하고 항문하고 바로 이어버리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씻어내도록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보니까 원래는 어린애들은 먹는 횟수만큼 장을 비우도록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활의 방식이 많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이나 학문의 각도가 넓어져서 쉽게 배출이 되고 장이 움직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식 생활들을 하다가 보니까 장의 움직임이 이제 현저하게 감소되고 또 하나는 너무 에티켓을 지키다 보니까 자꾸 참게 되고 그래서 대장에 있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물을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라도 대장을 정리를 해주는 그 부분이 결국은 대장에 계속 생기는 가스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정확하게 산소를 갖다 줘야 되는 일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인위적으로라도 대장을 정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201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사망률 1위가 암이고요. 2위, 3위가 심장질환, 혈관질환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혈관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녹차가 혈관을 열어주고 혈관을 정리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 이런 부분들이 생활의 방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도록 그런 부분들이 순서대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피가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해주도록 돼 있고 그 피는 우리 뇌를 잡고 있고 그 뇌 속에 우리의 정신이 있어서 동수 씨 바라보면 1년 반 전에 바라봤던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좀 과격하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람이 순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피가 정확하게 뇌를 붙잡고 있고 그 뇌가 뇌 속에 있는 정신이 바뀌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피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원칙 하에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에게 그런 생활의 환경, 그런 생활의 방식을 모든 거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회장님이셨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회장님의 건강 철학이 결코 건강 기계나 이런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스쿠알렌이나 생각합니다. 네클리어나 네네. 녹차는 예, 단지 현대인의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렇죠. 그 너머에는 분명 더 중요한 게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방법에 가장 이렇게 잘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해서 너 나를 믿어라라고 이렇게 의무만 던져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춰줬고 음식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다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구원파라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그냥 말로만 너 잘 살아라고 이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삶 자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환경까지도 같이 고려해 가면서 연습해 나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1시간 넘게 지금 두 분하고 얘기했는데요. 뭐 실장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성경이 영혼만 해결해주는 그 종교 경전이 아니구나라는 부분이 이번에 정말 많이 생각이 됐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 내가 배설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생활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현재 상태보다 더 나았게,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수 씨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한참 몸이 안 좋을 때 막 20시간, 30시간씩 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고 나서 뭐 한 20시간, 30시간씩 또 깨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뭐 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지 못했고 20시간, 30시간씩 자고 너무 계속 몸은 죽겠는데 너무 자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면서 화장실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몸이 소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으로 계속 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도대체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잘 것 같아서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면은 세수하자마자 바로 기절할 만큼 막 피곤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숨부터 있는 송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뭐 내가 멸치냐? 똥배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그 하라고 할 때도 이제 내가 이거 이해는 안 가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곱게 한 게 아니고 무지하게 들이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받아와서도 이제 야 이거 어차피 돈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거 해봐가지고 효과 없으면 따져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강하면 어떤 효과를 보는 거를 뭐라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나? 네. 저는 지금 제가 본 효과들이 플라시보 효과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뭐든지 긍정적으로 하죠. 지금은. 네, 아무튼 그렇게 부정적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봤다는 거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것 같아요. 제품이든 음식이든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 잘 모르긴 하지만 경험자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네. 태정 씨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저도 이제 이 안에 있으면서 회장님이 왜 이렇게 땅에 집착하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내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마음에 의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요.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속이는 자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있었을까? 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살아야 될까? 이런 이제 삶의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참 어떤 굉장히 감사한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제 그게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거고, 우리 구원파가 사는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동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기 힘든 믿는 우리 구원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맑고 깨끗한 피에 있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